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은 결국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로 OECD 평균 18.4%의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에서도 한국은 비교적 적은 돈을 노인 부양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되지 않고 프랑스 13.6%, 독일 10.2%, 일본 9.2%와 비교해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비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 정도로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부담에 대해 설명드린 김에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이 노인 전체에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 비용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이므로 실제 5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의 적용으로 일단 50% 정도 공제해주고도 지역별 기본공제라고 해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왜 금융재산에만 이렇게 기본공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얘기하자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50만 2,2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국민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돼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3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월 63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40에서 50%까지 축소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금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수당이자 사회 수당입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